나는 오늘 40년 지기 친구를 고소하러 간다. 말로만 듣던 돈 때문에 친구 잃는 거가 내 이야기일 줄은 몰랐다. 3년 전 그는 내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형님, 나 죽을 것 같아. 5천만 원만 딱 석 달만 빌려줘. 그때 난 은퇴를 앞두고 모아둔 노후자금 일부를 선뜻 내줬다. 40년 친구인데 못 갚겠어? 그런 믿음이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다. 그는 나를 피했고 전화를 씹었고 심지어 가족 행사 때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쳤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돈 빌려준 게 죄인가? 오늘 결국 결정했다. 고소장 접수하러 갑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경찰서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성였다. 친구와 찍은 낡은 사진들이 떠올랐다. 군대 면회, 결혼식, 아이 돌잔치 함께한 시간들이 고소장 한 장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지는 기분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그때였다. 내 뒷덜미를 확 잡아 끄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오지 마요. 나 여기 있어. 그가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수척하고 한눈에 봐도 삶에 찌든 얼굴. 3년 동안 왜 숨어 다녔는지 한눈에 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형님, 나 갚으려고 노력했어. 진짜야. 믿어줘. 하지만 봉투는 너무 가벼웠다. 안에는 10만 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참담한 웃음. 야, 이게 뭐냐?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믿기 힘든 말을 꺼냈다. 형님, 사실은 형수님 때문이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내 심장은 이상한 방식으로 쿵 내려앉았다. 내 아내. 이미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는데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형수님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부탁했어요. 그는 손을 떨며 담배를 비벼 끄더니 오래된 상처를 꺼내듯 말하기 시작했다. 형님이 알면 상처받을까봐 형수님이 비밀로 해달랬어요.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아내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메모까지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친구에게만 부탁한 비밀이 있었다니. 그는 말을 더듬었다. 형수님, 병원비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형님 몰래 나한테 와서 말했어요. 오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뒤에도. 나는 귓가가 울리는 것 같았다. 3년이 아니라 5년 전의 진실이 갑자기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형수님이 남긴 채무가 있었어. 형님 모르게. 그걸 나한테 대신 갚아달라고 했어. 형님이 힘들어질까봐 그랬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래서 너 그 5천만 원을?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한테 손 벌릴 형편도 안 되고. 그래도 형수님 부탁이니까 형님 돈 갚는 대신 그 돈으로 형수님 빚부터 갚았어. 나는 참았던 분노가 치밀었다. 그럼 말이라도 했어야지. 왜 3년 동안 나를 피해 다닌 거야?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형님, 형수님이 딱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오빠는 모르게 해줘. 내가 떠난 뒤에도 부담 안 느끼게. 그래서 난 형님 볼 자신이 없었어요. 돈도 못 갚고 약속도 지키고 둘 다 할 수가 없었어. 그의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나도 뭐라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내가 떠난 지 5년 동안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나 몰래 조용히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걸까?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원망한 거지 누구를 잃고 있었던 거지. 바로 그때 그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건 형수님이 남기고 간 거예요. 난 이제 형님한테 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형님이 고소하려는 거 보고 이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봉투에는 내 아내의 손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이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편지는 아주 짧았다. 하지만 그 몇 줄이 내 가슴을 찢어놓았다. 오빠, 내가 떠난 뒤에도 오빠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부탁이야. 빛나는 오빠의 노년을 지켜줘. 나는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눈물이 흐르는지도 몰랐다. 아내의 글씨는 예전 그대로였다. 둥글고 따뜻하고 조금은 허술하고. 형님, 형수님, 진짜 끝까지 형님 걱정만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나는 3년 동안 친구를 원망했고 저주했고 잠도 못 잤다. 하지만 정작 그는 내 아내가 죽기 전 마지막 부탁을 지키느라 자신의 인생까지 망가뜨리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도대체 얼마나 오해 속에 살았던 거지.
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나한테 그냥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형님, 형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형수님이 떠나자마자 그 약속을 깨요? 그리고 솔직히 나도 너무 초라해서 형님 앞에 설 자신이 없었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저릿했다. 우정은 때로는 말보다 침묵으로 무너진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려 한 게 아니었다. 단지 서로를 걱정하다 보니 멀어진 것이다. 형님 미안합니다. 아직 다 갚지는 못했지만 나 앞으로라도 꼭. 나는 그의 말을 막았다. 야, 그만해. 돈 얘기 그만하자. 그리고 처음으로 그를 안았다. 40년 우정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포옹이었다. 그 순간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나는 이상하게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오래가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편지를 다시 펼쳤을 때 아내가 남긴 두 번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혹시 오빠가 이 편지를 3년 뒤에 받았다면 그건 내가 부탁한 사람이 약속을 지킨 거니까. 오빠, 그 사람 미워하지 마. 나는 소름이 돋았다. 왜 하필 3년 뒤라고 했을까? 그 질문은 곧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지게 된다. 나는 편지를 수십 번 읽었다. 왜 3년 뒤? 아내는 왜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적었을까? 다음 날, 나는 친구에게 다시 물었다. 이 편지 너는 언제 받은 거냐? 그의 표정이 굳었다. 입술이 떨렸고 한참 후에야 대답했다. 형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아내는 자신이 떠난 뒤 내가 겪게 될 감정까지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형수님이 그랬어요. 오빠는 처음 1년 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 거야. 그 다음 1년은 외로움이 더 커질 거고, 그 다음 1년은 분노가 올 거야. 그때쯤이면 오빠는 누군가에게 상처 줄지도 몰라. 그래서 편지를 3년 뒤에 건네달라고 했어요. 나는 주저앉을 뻔했다. 3년 동안 내가 겪었던 감정들. 그리움, 외로움, 분노, 불신. 모두 아내가 예측한 흐름 그대로였다. 형수님이 형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3년은 기다리라고 했어요. 형님이 충분히 울고, 충분히 버티고, 충분히 마음이 단단해진 뒤에. 그때서야 진실을 말하라고. 내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 아내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나를 걱정하고 떠난 뒤에도 나의 시간을 계산하며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리고 친구는 그 약속을 지키느라 나에게 오해받고 욕먹고 외면당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쉽게 미워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형님. 전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형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형님의 평안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하게 풀려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내의 영정 앞에 촛불을 켰다. 여보, 당신이 떠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으로 말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이 왜 나를 떠난 뒤에도 걱정만 하고 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날 나는 5천만 원보다 훨씬 큰 것을 되찾았다. 사람, 우정, 그리고 용서. 편지 끝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빠, 사람은 떠나지만 사랑은 남아요. 그러니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지 말아요. 나는 언제나 오빠 편이었고, 오빠를 지켜줄 사람도 남겨둘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내가 남긴 그 사람. 오해와 침묵 속에서도 나를 지켜준 사람. 바로 40년 된 내 친구였다. 5천만 원은 결국 갚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 이후 다시 술잔을 기울였다. 돈보다 더 큰 것을 되찾았으니까.